생사, 이별, 살아서는 이별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부부가 해로하지 못하고 오랫도록 같이 살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주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운세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사주 상담을 할 때 신살이라던가 일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은 잘 표현을 안 하고 많이 전달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일주론이라던가 신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약간 단식 판단입니다. 단식 판단이라는 것은 그 글자만 보고 설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상생상극이나 육신의 생화극지라던가 아니면 격국이라던가 이런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글자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법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신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주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하거나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또 많이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을. 신살 좋아하시고 어디 살 꼈다 그러면 도화살이니 역마살이니 이러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일주론을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일주론. 일주론이라고 합니다. 일주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사주를 얘기할 때 연월일시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이제 연, 월, 일, 시 이렇게 사주를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적고, 건인지 곤인지. 그럼 여기가 연도에 태어난 연도, 여긴 태어난 월, 여긴 태어난 일, 여긴 태어난 시를 뜻하죠. 이렇게 해서 4개의 기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주자라는 게 기둥 주자를 뜻해요. 4개의 기둥이 있다. 4개의 기둥, 그래서 이걸 사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주, 팔자, 사주는 8글자로 이 4개의 기둥은 이렇게 나뉘어서 위에는 천간이라고 하고요, 하늘. 밑에는 지지라고 합니다, 땅. 그래서 여기에는 천간, 지지. 그래서 연도에 천간이니까 이걸 연간이라고 하고요. 얘는 연지, 얘는 월간이라고 하고, 얘는 월지, 얘는 일간이라고 하고, 얘는 일지, 얘는 시간이라고 하고, 얘는 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은 이 일주는 바로 얘를 뜻하는 겁니다. 일주, 일주의 천간, 일간, 그리고 지지, 일지, 이 기둥을 바로 일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일주에서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간여지동이라는 게 있어요. 간여지동이라는 뜻은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실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실자, 집실자 해가지고 작은 방을 또 뒀다, 이런 걸 의미를 하고, 세 번째로는 효신이라고 합니다. 효신살. 지지, 편인을 지지에 깔았을 때를 뜻하는데, 이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생사이별살이라고 합니다. 생사, 이별, 살아서는 이별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부부가 해로하지 못하고 오랫도록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 대표적인 일주론 중에 이 간여지동, 생사, 이별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얘기가 재밌습니다. 이게 일주론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또 다 각각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면 일주가 어떻게 생겼을 때 간여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목일간일 경우에는 지지에 인을 깔았을 때, 을목은 묘를 깔았을 때, 병화일간은 오를 깔고, 정화일간은 사를 깔고, 무토일간은 진이나 혹은 술, 토를 깔고,
기토일간은 축토나 미토를 깔고, 경금일간은 신금을 깔고, 신금일간은 유금을 깔고, 임수일간은 자수를 깔고, 개수일간은 해수를 지지에 깔았을 때 이러한 일간들을 바로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는 뜻으로 지지에 비견과 겁재를 까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육신입니다. 육신, 사람 관계를 뜻하는 건 거죠. 사회생활을 뜻하고 이 육신에 비견과 겁재를 깔았을 때, 지지에 일지에 깔았을 때 바로 간여지동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간여지동은 생사이별살이라고 하는데 결혼하면 이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이혼수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간여지동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로 지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간여지동이 있으신 분은. 두 번째로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독립,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바로 간여지동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들을 좀 가르쳐, 이끌어, 리더십,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의지, 내가 혼자서 하고 싶지 어디 소속해서 들어가거나 이렇게 간섭을 받거나 하고 싶지 않다. 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이 간여지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듣고 남의 조언을 잘 듣고 명령에 잘 따르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독립의지가 있으니까.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잖아요. 부인이나 남편이 야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좀 있으라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돌아다니고 싶잖아요. 떠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이런 독립의지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혼의 확률도 많이 높아지겠죠. 부부가 같이 화합하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다정다감 해야 되는데 이 간여지동들은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이 먼저 앞설 수 있지 않습니까? 남 말을 듣기보다. 그리고 남에 맞춰서 배려하기보다는 나에 맞춰서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다 받아줘. 무슨 보살도 아니고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다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헤어질 가능성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만나면은 오래 못 만나고 헤어지고 결혼하면 이혼하고 막 그러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일주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행의 상생상극도 봐야 되고 격국이라고 하는 육신의 배합이나 격에 성립된 것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성향은 있다. 고집 세고 남의 말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막 혼자 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주도력이라고 합니다. 적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해요? 아니면 더 알아서 해요. 더 알아서 하는 성향,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일을 만들고 확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주도력과 적극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둬두면 효과가 떨어져요. 답답해 죽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책임과 권한을 좀 줘야 돼요. 야, 그러면 너가 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권한을 넘겨줄 때 얘네들이 신나서 합니다. 아주.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게 되면은 생사이별을 안 하고 백년해로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려면은 얘네들한테는, 이 간여지동한테는 시간과 공간적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거리가 필요하다. 공간을 같이 계속 있는 것보다 좀 분리해서 써라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것보다 각방 쓰거나 아니면은
방을 따로 얻거나 집을 따로 얻거나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매일 붙어서 시간을 계속 함께 하는 것보다 시간적 거리도 필요하다. 가끔 만나라. 주말 부부 하거나 기러기 아빠, 뭐 기러기 부부 아니면 장거리 연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붙어서 치고받고 하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답답해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싸움과 다툼이 잦겠죠. 그러면은 생사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시간도 인정해주고 서로 간에 공간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툼이 이렇게 잦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합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백년해로 할 수 있습니다. 붙어 살지만 않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간여지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여지동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나의 배우자나 나의 애인이 간여지동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만의 시간을 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의 공간을 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가끔 만나라고요. 매일 붙어 있지 말고 주말에 한 번 만나든 1년에 한 번 만나든 아니면 먼 거리에 있어서 서로 간의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든 이렇게 이 배려를 통해서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간여지동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독단적으로 내가 너무 내 말만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배려를 해야지. 내가 상대방도 좀 얘기를 좀 더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야겠구나 라고 마음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를 나쁜 놈, 나쁜 새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라고 인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정을 해야 이게 그 다음부터 대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무조건 쟤는 나쁜 놈인 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관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해결책은 뭐다? 우리가 서로 간의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 주자. 넌 지금 너의 시간이 필요해. 혼자 좀 활동해. 너는 지금 너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너 혼자만의 공간을 인정해 줄게. 너의 취미를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배려를 해줬을 때 관계가 더 화목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주말 부부 같은 거, 이렇게 장거리 연애하고 이런 것들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알토랑 같이 서로 옹기종기 하면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막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한 관계도 있고 조금 대면하게 그럼 뭐 각자 알아서 좀 하자 이런 거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잘하고 난 또 나대로 잘할게 우리 그러면서 같이 협조하자 필요한 일 있을 때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꼭 오래 같이 못 지내고 뭐 이혼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나를 알아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이해하시면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장점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도력, 적극성, 스스로 알아서 하고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여지동에 대해서는 이런 성미들이 좀 있구나. 나의 배우자가, 나의 애인이, 나의 파트너가 있다면은 좀 이렇게 배려, 어느 때는 이런 배려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인정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한다면 일이 되게 쉬워져요. 아주 깔끔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쟤 왜 저래? 쟤 나쁜 놈이야? 뭐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런 거구나. 서로 간에 바라보는 상황과 거기에 따른 판단이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면 우리가 뭐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을 맨날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맨날 화만 내고 할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상황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주론종의 생사이별살이라고 하는 간여지동을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회에 맞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춰서 살아가야 되게 되고, 뭐 이제 한 30 전까지는 막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왕하고 강하다가도 30이 넘어서부터는 사회적인 사회화되는 모습 때문에 내가 고집도 좀 낮추고 숙이기도 하고 안 입고 온 것도 좀 참고 하기도 하고요. 뭐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뭐 그럴 힘도 없어. 내 주장할 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또 이해하는 마음도 더 커지겠죠.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뭐 한 번 먹은 마음이 영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도 바뀌고 상황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바뀌듯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주론을 단식 판단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이거는 막 무조건 이혼해! 이거는 오래 못 가!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